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통령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밝혀진 게 3시 이후에는 머리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그거는 증명이 됐고요. 나머지 시간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추측해서 구술했다, 약물 중독을 했다, 성형수술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생겼냐면요. 이게 김장수 실장님한테 물 겁니다. 비서실장이 국정조사에 나와서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 그날 기록을 쭉 보니까 대통령하고 유선 통화, 그러니까 10시부터 3시까지 유선 통화한 사람이 2사람이에요. 누구냐? 김장수 증인하고 김석균 증인입니다. 김석균 증인은 아까 10시 반에 딱 한 번, 김장수 증인은 7번 하셨어요. 예. 쭉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디서 통화를 하셨으니까 어디서 뭘 하셨다는 거를 김장수 증인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다만 집무실 본관 집무실하고 관저 집무실에 2개의 동시 보고를 띄웠을 때 내 보좌관이 그 문서를 가지고 본관 집무실로 갔었는데 그 정호성 비서관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때는 안 계신 것 같더라. 거기는 본관 집무실. 유선 통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선 통화를 읽어보고. 우선 서면 보고를 띄우니까 그 서면 보고를 가지고 가니까 그때는 본관에는 안 계신 것 같더라. 그래서 저는 본관에 안 계시면은 관저에 계시겠다. 그렇게 제 스스로가 그냥 확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문서 보고는 관저로 보내드렸습니다. 유선 통화는요? 유선 통화는 그냥 전화 오는 거 받고 제가 하기도 했고요. 하기도 했죠. 예. 관저로 전화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핸드폰? 예, 핸드폰으로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직통 라인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때 항상 통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주로 회의나 행사가 있지 않는 한에는 본관에 안 나오시고 주로 관저 집무실에서 직무를 받다고 우리 지난번에 김기춘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전임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신 분들 관저 집무실이라는 게 없다. 집무실은 본관을 얘기하지 관저 집무실은 없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집무실은 그 본관에 집무실이 있고요. 또 그 비서동에 비서실장이 있는데 그 공간이 또 그 비서실 집무실 또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무하시는 거. 관저 집무실은 관저에 대통령께서 근무할 수 있는 또 서류를 볼 수 있는 집무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들어가 보지는 못하셨다. 집무실까지는 안 들어가고 예. 제가 보고 들어가면 항상 응접실로 나와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받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김영재 원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재 원장님이 오늘 그 핵심 증인이세요. 네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특혜를 받으셨어요. 문화계에는 황태자가 차은택이고 의료계에는 김영재 의원이 신데렐라다. 그래갖고 엄청난 특혜를 받았는데 네. 최순실 씨가 그 독일에서 이번에 귀국하면서 전화하셨잖아요. 공황장애 진단서 끊을 수 있냐고. 그건 김상만 씨한테 했나? 네. 예. 그건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 김영재 원장님이 받으신 네. 자료를 보니까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년간 136회를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최순실 씨가 1956년 2월 2일생으로 진료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럼 엄청난 단골이죠. 네, 그렇죠. 단골이죠. 이게 전부 비급여 항목입니까? 진료비?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미용시술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명으로 해도 허위 생년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왔는데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의료법 위반이죠. 네. 거짓 진료인데. 네. 이거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조사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는 받으셨습니까? 고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검찰 조사는 안 받으셨죠? 네. 예. 우리 검찰 근데 자료에 의하면은 김영재 원장이 정호성 씨하고 정호성 비서관하고 수차례 접촉한 걸로 아는데 아까 진술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만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차례 접촉하신 걸로.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YJ 콥스 메디칼이요. 부인이 하시는 거. 네네. 그 해외 진출 때문에 조원동 경제수석이 경질됐고 네. 상당히 인사적인 보복을 받았고 또 엄청난 명예 손실까지 받았고 이분이 산자부 장관 내정됐다가 경질이 됐어요. 그럴 정도면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을 특수한 관계로 인정을 했으니까 이 정도로 도와준 거 아닙니까? 왜 특수한 관계가 됐을까요?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을 꼭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왜 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네. 본인이 자꾸 최순실 씨를 최순실 씨가 2016년 8월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 2016년 10월 네. 몰랐다는 거예요. 최순실 씨가 실세인지 최순실 씨가 그렇게 네, 엄청난 그런 건 맞습니다. 예. 그 신분에 있는지 그런 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권력이 있거나 그냥 뭐 이렇게 청와대 주변에 있는 사람 정도로 알지만 아니 김영재 원장님하고 최순실하고 커넥션이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사업을 도와주고 그 장관 내정자까지 경질할 정도로 합니까? 그래서 장관 뭐 경질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그 허위 제보가 이현주 씨라는 지금도 나와 있지만 재원 컨설팅 그분 때문에 그러는데 그분 주장이 틀린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현주 컨설팅 원장님 나오셨죠? 이게 YJ 콥스키 메디칼이 해외 진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으셨죠? 이 일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2014년 2월 26일 날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고요. 다음 날인 27일 12시경 김영재 원장 측과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은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해외 관련해서 혹시 뭐 영문으로 준비된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 자체적으로 영어로 해외 홍보가 가능한 직원들이 있는지 그런 걸 문의했을 때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는 아직 되지 않은 곳이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저는 그 본 그대로 사실대로 조원동 수석께 보고를 했습니다. 네. 세무조사는 2015년 4월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세무조사 바로 있기 한 달 전인 2014년 3월에 그 안종범 수석이 저랑 조원동 수석이 VIP의 중동 사업을 망치는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모함을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함을 듣고 바로 다음 달인 15년 4월에 저희 가족 3대에 걸친 압수 세무조사가 들어왔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옆에 오셨는데 요거 마무리하고 이거 보고 하실래요? 제가 아는 내용이니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 국회 경위관들이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 명을 받아서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 윤전초 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 집행을 위해서 갔는데 그 소속 관련 부서 직원이 면회실로 우리 국회 경위들에게 전화해서 말하기를 이영선 증인과 윤전초 증인은 현재 연가 중이라는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참 여러 가지 합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도종환 의원입니다. 신보라 증인, 오전에 관저에 가글하고 안약 갖다 줬을 때
대통령이 아니라 직원한테 전달했다고 그랬죠? 네, 부속실 직원한테 전달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일에 전달한 거는 가글만입니다. 그 가글을 전달한 사람이 직원이 윤전추 행정관이죠? 남자 직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윤전추 행정관이죠? 제가 알기로 윤전추 행정관 여자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날 전달했던 거는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남자 직원 이름은 뭡니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서로? 네, 그냥 얼굴은 아는데 우리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주면 누군지는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부속실 직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네,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정호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정호성은 아니고 네, 그분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알겠습니다. 정기양 증인, 내가 없을 때 다른 의사가 대통령을 시술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언론 보도 보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대통령을 시술한 그 날이 혹시 세월호 참사 그 당일 아닙니까? 그 세월호 참사 당일은 저는 광주에서 열린 저희 피부과 학회에 참석 중이었고. 그러니까 다른 의사가 네. 시술한 그 날이 혹시 세월호 참사 당일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전혀 뭐 들은 바도 없습니다. 어떤 시술을 말하는지도 말씀하실 수 없어요? 네,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들은 바도 없고. 그 시술을 한 의사가 혹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피부 트러블이 있고 뭐 가려움증이 있고 그랬었습니까? 근데 그냥 일반적인 그 건조증 같은. 그래서 여러 번 또 질환이었습니다. 진료해주고 그랬습니까? 예. 어떤 부작용이라고 보셨습니까? 부작용은 아니고요. 네. 뭐 기후나 날씨나 아니면 또 연령에 따른 그런 일반적인 피부 상태였습니다. 이병석 증인도 이렇게 그 피부 트러블 때문에 그 진료해 주신 적이 혹시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피부과 자문의를 동행해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렇게 부작용이라고 보신 적도 있으세요? 그거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일반적인 증상이었습니다. 네. 주치의를 사임하신 이유가 태반 주사 처치 거부 등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한간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던데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의무실장 증언에 따르면 증인이 주치의를 사임하신 뒤에 반입된 미용주사 360개, 그러니까 태반주사 150, 감초주사 100, 백옥주사 60, 마늘주사 50개 등 이 360개 미용주사 대부분을 대통령이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좀 대통령이 미용주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한 거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글쎄, 저한테 네. 질문하시는 거죠? 예. 글쎄, 제가 생각하기엔 뭐 그렇게까지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썼다면 좀 중독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게 제가 거기 그런 것들을 많이 써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원호 증인, 네. 의무실장 시절에 대통령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다는 얘기 있던데 맞습니까? 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도 미용주사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이 아닙니까? 사이가 안 좋다 그러려면 격이나 급이 비슷해야 될 텐데 의무실장하고 대통령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창석 증인, 2009년에 발표한 논문에 보니까 태반주사의 객관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게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태반주사 이런 것들을 좀 대량으로 반입하는 것을 용인을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논문 쓴 태반주사하고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거하고 성분이 다릅니다. 성분이 다릅니까? 태반 전체를 가지고서 만든 게 있고 태반의 일부분을 가지고 만든 게 있습니다. 다른 주사들 이렇게 많이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주사
네, 태반 주사 말고 다른 애터미데이트 뭐 이런. 네네네. 예, 예. 감초 주사, 배곡 주사, 마늘 주사. 감초 주사, 배곡 주사, 마늘 주사. 그거는 아마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상만 그 자문의가 제 통제하에 들어오게 되면서 신청을 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혈액 반출 관련해서 세 분께 여쭙겠습니다. 이병석 증인, 2013년 9월 대통령 혈액 채취 및 반출 관련해서 대통령 경호실한테 지난번 물어보니까 몰랐다고 하는데 이병석 증인은 아셨습니까?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김원호 증인은 아셨습니까? 네, 몰랐던 걸로 기억됩니다. 신보라 증인은 당시 대통령 혈액을 채취를 직접 했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럼 다른 간호장교가 했습니까? 제가 하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치의도 모르고 의무실장도 모르고 간호장교도 모르면 대통령 혈액은 누가 채취해서 바깥으로 나간 겁니까? 2급 비밀인데. 세 분 중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세 분 다 모르십니까? 김상만 증인 누구 요청으로 대통령 혈액을 검사했습니까? 제가 건강 상태를 설명드리고 이러이러해서 그 검진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대통령께서 그 동의하셨고 그래서 그 혈액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청한 분이 직접 증인이 직접 요청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설명드리고 동의 얻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온지는 누가 채취했는지 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가지고 온 사람은 피를 누가 뽑았는지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거 못 들었습니다. 대통령 피를 누가 뽑았는지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걸 본 사람도 없고 이래서 비선에서 진료하고 이래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